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엘라멘터장님들 F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할 거죠. 91페이지 오른쪽 할 거죠. 많이 왔습니다. 항상 하다 보니까 왔네요. 제목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들 보고 이제 91페이지 오른쪽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편하게 만드는 연습을 시키는 구간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제 공식들을 가르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항상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이제 항상 이제 뭐 1차 함수라면 y는 이제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이제 뭐 두 개의 좌표가 있어요. x1, y1, 또 뭐 x2, y2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m하고 이제 n을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찾았었죠. 구했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사람들이 배고파서요. 뭐가 좀 먹느라고 불평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근본적인 내용은 똑같은데요. 똑같지만 이제 좀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처음에는 좀 이게 낯설고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통일시키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스텝이 어떤 스텝이 있냐면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고요. 이제 기울기가 이제 주어지고 이제 또는 이제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빨리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기울기가 뭐 3이다. 그리고 이제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제 뭐 그 점이 뭐 5,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중학생들은 일단 y는 이제 3x 플러스 n 이렇게 놓을 거고 그리고 5,7을 대입해서 7은 15 플러스 n에서 이제 n이 8이니까 y는 3x 플러스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x 마이너스 8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증명할 때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긴 한데 다른 방법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y1 m x-x1 공식을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x1이라는 이제 y1이라는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빼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명은 좀 이따가 해드리겠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3하고 이제 5,7이 주어졌을 때 이제 y1, y-7 때려주고 그리고 3m 적어주고 x-x1 해서 이런 식으로 때려달라는 얘기예요. y-y1 7, x-x1 5, 기울기 3에서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y를 전개하면 y는 3x-15고 1로 오면 플러스 7이니까 아까와 똑같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거죠. 과연 그렇다면 이건 어떨 때 되는 이제 왜 이렇게 될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우고 있는 요 부분의 공식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니까 기울기가 이제 정의되는 부분에서만 하고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울기라는 건 이제 상수함수, 야이는 기울기가 0입니다. 하지만 야이는 직선의 방정식 야이 이런 것들은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y-y1 m x-x1 공식은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니까 기울기가 정의되는 부분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정의되는 뭐 상수함수나 이런 이제 1차 함수 이런 데서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이게 왜 될까? 이제 문자로 증명을 해보면 자, 기울기가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이제 뭐 숫자로 주어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문자시켜서 증명해 줄 거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어볼게요. 한 점이 주어질 때 이것도 뭐 좌표로 주어질 거지만 우리는 문자 일반화시켜서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명 방법은 중학교 때 방법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우리가 이제 함수의 이제 1차 함수의 이제 표준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요. 뭐 1차 함수의 표준형, 1차 함수의 일반형, 뭐 어떤 것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읽으셔도 선생님은 그냥 1차 함수의 일반형으로 읽는 걸 선생님은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제 표준형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y는 mx 플러스 근데 이건 달라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는 2차 함수의 일반형, y는 ax-p제곱 플러스 q는 이제 이거는 이제 2차 함수의 표준형입니다. 자, 이 y는 mx 플러스 n 그냥 뭐 이거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제 요거를 이제 왜 표준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A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 했을 때 이제 이건 이제 A를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A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표준형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가 일반형이면 여기 표준형. 얘가 일반형이면 얘가 표준형인데 선생님이 함수라고 붙여버렸으니까 함수의 일반형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없죠. 자, 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또 해준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가 m이라고 주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형 형태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야이는 야이를 지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야이를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y 자리에 y1을 대입하고 x 자리에 x1을 대입하면 요게 성립하겠죠.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질 때 어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뭐 m이고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한 점을 지날 때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인데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을 야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을 거고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야이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n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n이라는 건 y1-m x1로 정의할 수 있다 얘기죠. 이해하셨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n 자리에 y를 집어넣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y는 mx 될 거고 n 자리에 y1-mx1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y1 자리에 그냥 y1-m x1을 집어넣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보면 y-y1 될 거고 m으로 묶어버리면 x-x1에서 얘가 이렇게 같고요. 얘를 m으로 묶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해 주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하셔야 될 말씀은 뭐냐면 왜 이렇게 주어져 있을까? 우리가 주어진 게 x1, y1이고 기울기가 m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걸로만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간 거라고요. 우리가 이 주어진 걸로만 표현하니까 이 n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니까 이 n을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n을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으로. 이 i를 이렇게 바꿔줬을 때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암기해서 바꿔준다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 않고요. 이 n이라는 녀석, 이 모르고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진 조건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n을 주어진 조건으로 바꿔가니까 이런 공식이 나왔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앞으로 까먹지 말아야 될 건 기울기와 한 점이 이루어졌을 때 y-y1 n x-x1이라는 공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품에서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를 이제 암기해달라고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풀의 스텝 2에서는요, 잠깐 볼게요. 두 점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두 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는 이제, 한 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x1, y1, x2, y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랬을 때도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라인의 두 개를 일단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x2-x1, y2-y1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기울기겠죠. y가 m이 돼버리죠. m. 당연히 지금 여기서 지금 x2하고 x1을 같지 않다는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x2하고 x1이 같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구해줄 거예요. x2하고 x1이 이제 같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겠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x1하고 x2가 다르다는 것을 이게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울기를 정의할 때 분모가 지금 0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뭐 우리가 y좌표는 상관없습니다. 양이 0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공식을 할 수 있냐면 앞에서 배웠던 y-y1 m x-x1 공식에 이 m 자리에 y가 들어가 버리는 얘기예요. 그러면 y-y1 x2-x1 y2-y1에서 x-x1이 된다. 이런 공식도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직선이 두 점을 지날 때 하면 이렇게 편하게 해라. 지금 일품에서는 요 정도만 가르치고 있어요. 요 정도. 조금 디테일한 거는 뭐 선생님이 나중에 하겠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꼭 이제 y1이죠. 꼭 y1, x1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y를 x1, y1으로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을 때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면 y를 x1, y를 y1 볼 수도 있지만 y를 x1, y1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걸 x1, y1으로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x1, y1을 꼭 이제 문자를 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런 식으로 적은 거지. 만약 내가 이제 y-y2 m, x-x2 이렇게 해서 풀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 야이를로 이제 어떻게 뭐 2, 4, 3, 7 야이를 이제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했을 때 야이를 x1, y1으로 보라. 야이를 x1, y1으로 보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거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y-7 m y-y1 m x-x1에서 y-7 m x-3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y-4 이제 m 이제 x-2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보면 y-7은 이제 m x-3m일 거고요. 이렇게 y는 이제 y-4는 m x-2m이 될 건데 이렇게 와가지고 해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플러스 4 이렇게 오고요. 플러스 4 이렇게 오고 y도 이제 mx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이렇게 7 오면 이 마이너스 2m 플러스와 마이너스 3m 플러스 7가 달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기울기를 제가 구해보면 기울기가 3이죠. 3 여기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문자를 쓸 때 달라 보이지만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외워달라는 얘기지 특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좀 설명할 게 많죠. 그냥 갈게요. 쭉. y-y1 m x-x1이라고 적어놓고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의 기울기하고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은 y-y1 m x-x1이다 이렇게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y-y1 m 자리에 x2-x1 이제 y2-y1 한 다음에 x-x1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y1과 x1 자리에 y2, x2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했는데,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지금 x2와 이제 x1이 이제 다를 때죠. x2와 x1이 다를 때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 x2하고 x1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 야, 이 일변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4,7, 4,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야이는 어떤 거냐면요. 야이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야이는 1차 함수 아니면 상수 함수인데, 야이는 상수 함수 아니면 1차 함수인데, 이런 형태에서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x값이 변하지 않았죠. x값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x는 4인 거예요. 4. x가 4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x1하고 x2 같으면 그냥 x는 x1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x는 x2라고 되는 거고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다 보면 된다는 거. 여기서 당연히 이제 기울기가 0이면 y는 y1 해가지고 상수함수가 되겠죠. 1차 함수는 상수함수, 1차 함수는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x2, x1이라고 해버리면 x값이 같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어버리죠. 여기 전부 다 얘는 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세 개 다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함수는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뒤에 가면 배울 텐데 함수의 정의에 유의해야 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x는 사라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모든 실수로 가고 있는 형태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일 뿐이지 함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 하면 뵙는데 살짝 말씀만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나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어떤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과정이다.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y-y1, x-x1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y-y1, x-x1분의 y2-y1, x-x1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x하고 x1이 같을 때는 x는 x1, x는 x2 쫄지 마시고 4,7 여기 4,7이 하면 x1하고 x2가 같은 거니까 얘들이 같은 거니까 x는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6,8, 6,10이라면 x는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품에서는 이제 요 정도만 일단 이제 가르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몇 개를 좀 더 가르치고 있네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일품에 보니까 지금 1등급 팁에 이제 3가지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건들고 들어가야겠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1등급 팁에 이제 Y축은 이만부터 1등급에는 이제 X축의 평행한 직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항상 Y축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Y축의 수직인 직선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얘가 있어서 선생님 일반적인 표현을 쓸게요. Y축의 수직인 직지선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X축의 평행이에요. X축의 평행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Y축의 수직인 직선, 얘가 Y축이잖아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여기 딱 그려볼게요. Y축의 수직인 직선. 그럼 이 Y죠? 얘는 X축 입장에서는 평행하죠. 그래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은 X축에 평행하다. 지금 그 얘기를 일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이거 Y를 X축의 수직이다 이렇게 말하면 X축의 이제 수직인 직선은 이제 Y축에 이제 평행하다 이런 내용을 지금 책에서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품을 지금 봤더니 일품을 조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은 뭐 잘도 쉬워할 것 같아요. Y축의 수직인 직선은 X축에 평행하다. X축의 이제 수직인 직선은 Y축에 이제 평행하다. 이렇게 지금 적어놓고 거기 봤더니 지금 1등급 TV를 봤더니 이렇게 주어졌어요. 일품책을 좀 맞춰야 돼가지고 좀 볼게요. X는 Y1을 지나고 Y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Y축의 이제 수직인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졌죠.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주어지고 일품을 봤더니 거기서 보면 그럼 Y는 Y1이다. 여기까지 뭐 얘들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y는 이제 0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y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y1은 0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니까 x1, y1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의 직선의 방정식은 거기 보니까 x는 x1인데 x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아마 다른 책들은 이런 것까지는 안 다루는 것 같은데 일품책에는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선생님은 이제 항상 이제 수직인 걸로 외워요. 수직인 걸로. 왜 그러냐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보세요. y축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y축이 y잖아요. y축이 상수함수가 될 거라고 생각해. y는 이렇게 외우는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암기하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y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나오면 나이가 지금 숫자를 들어볼게요. 4,7을 지나고 y축의 이제 수직이다 하면 y는 7인 거잖아요. y는 7. 그래서 이제 일품에서는 y는 y1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y1이 0이 되면 안 되느냐? 이 y1이 0이 되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x축이 돼버리죠. x축. 그러니까 y1이 0 돼버리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6,0을 지나고 y축의 수직인 걸 물어봤는데 y는 0해버리면 자 y축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직이래요. y축의 수직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y축의 수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x축이 돼버렸죠. x축이 돼버렸어요. 선생님 아무런 문제 없는데요. y축이 계속 수직인데요. y축이 계속 수직 맞죠. 하지만 이 말이 되지 않죠. x축의 평행하다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0이 돼버리면 x축이 돼버리죠. x축이 되어버려서 일치해버리니까 y1이 0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y1이 일치해버리니까 x축과 일치해버리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 거니까. 이것까지 뭐 크게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좀 알아줘야죠. 0이 아니라는 얘기는 0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죠. y1이 0이 된다는 건 x축이 된다는 거니까 x축과 평행하지 않죠. 일치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y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x축의 수직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x는 x1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 지금 왜 x1이 0이 아니라고 했냐면 x1이 0이 돼버리면 이번에는 y축이 돼버리잖아. y축이 돼버리니까 왜냐면 x가 0이 돼버리는 거니까 야인 아까 지금 y는 0이 돼버리는 거니까 선생님이 또 이제 혹시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말 이쁘게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추가 쉬는 시간에 찍다 보니까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얘기할 때 가끔 있어요. 그런 작은 미묘한 점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x는 0이 돼버리니까 y축이 돼버리죠. y축이 y축하고 평행하다는 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일치해버리니까 그래서 0이 아니다 이거예요. y가 0이 돼버리면 x축이 돼버릴 거니까 일치해버리니까 0이 아니다. x가 0이 아니라고 하는 건 x이 0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 y축이 돼버리니까 y축과 일치해버리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지금 일품에서는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도형이 방정식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설명해 나가야 되고요. 설명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거에 지금 쫄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어떤 거를 암기를 하면서 시간 될 때 하나하나씩 증명해야지 증명 안 해나가면 힘듭니다. 조금 어려운 증명들이 아닙니까?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y-y1 m x-x1이라고 이제 암기해 주기를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도출하는 과정도 보여드렸죠. 어떤 식이었냐면 y는 mx 플러스 n에
이 n을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증명해줬어요. 그리고 이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 기울기를 이 두 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x2-x1, y2-y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y-y2, 뭐 x1-x2 이렇게 해도 뭐 똑같은 거니까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아시는 거니까 신경 안 쓰겠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x-x1이라고 하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y는 기울기가 점이 되려면 x2하고 x1이 달라야 되는데 이 세 번째에서 뭐 했냐면 x2하고 x1이 같을 때는 x는 이제 x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라 이거예요. x는 x2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x1하고 x2가 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놓은 다음에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였냐면 y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y축의 이제 수직인 이제 직선의 이제 방정식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또 y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x축에 평행할 거다. x축에 평행하다. 그럼 x축에 평행하려면 단 x축이 돼서는 안 되겠죠. x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야.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x축에 이렇게 해볼게요. x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x축이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y축의 수직이 되어서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x1, y1을 지났을 때 y축의 수직인 직선은 y는 y1인데 x축이 되어버리면 x축과 일치해버리니까 y1이 누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x축이 되어서 안 되겠다는 건 y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x축의 이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y축이 뭐 하다는 얘기예요? 평행하다는 얘기죠. y축이 평행하다는 거는 이제 오케이. y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y축이 되어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니까 y축의 이름은 다 y축의 방정식의 이름은 뭐예요? x는 0이죠. x는 0. 그래서 x축의 수직인 건 만약에 x1, y1을 지나면 x축의 수직인 건 이제 x는 x1이라는 이제 방정식이죠. 그런데 아이가 누가 되면 안 된다? x1이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다면 그냥 y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몇, y는 몇, y는 몇, y는 몇, y는 몇, x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몇, x는 몇, x는 몇, x는 몇, 요 정도만 외우셔도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건 y축의 수직이면 x축에 평행하다, x축의 수직이면 y축에 평행하다. 그래서 이런 조건도 생각해줘야 돼요. 평행하다고 했는데 일치하는 녀석을 선택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제 요것도 이제 일품에서는 이제 증명은 이제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증명을 안 다루는데 거기 마지막을 보니까 x절편이 주어져요. x절 두 개의 절편이 주어졌을 때, 그냥 두 개의 이제 절편이 이제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적어놨어요. 구하는 이제 공식을 이제 적어두었는데 두 개의 절편이 주어졌는데 이제 하나의 절편 x절편은 a, 0, y절편은 0, b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전제 조건은 이제 a하고 b는 0이 아니다, a,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런 얘기죠. 원점을 절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점을 절편으로 보지 않겠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을 절편으로 보지 않겠다. 이 식에서 원점에서는 이 공식을 쓰지 않겠다. 이거 원점에서는 이 공식을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아예 0,0이 공식을 안 쓰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직선을 하나 그렸다고 칠게요. 또는 뭐 이런 직선을 그렸다고 칠게요. 상관없어요. 다 문자로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지금 x절편은 a, 0 여기 y절편은 0,b라고 했을 때 0,b라고 했을 때 y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주자 이거예요. 뭘 생각해 줄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차이를 Y의 기울기가 뭐냐 이거죠. Y의 기울기가. 기울기를 Y를 정해보면 A의 이제 기울기를 정의하자면 Y의 기울기를 정의하면 우리가 이제 0 빼기 A, B 빼기 A 이런 식으로 해서 0에서 A를 빼고 X 빼기 X로 B에서 0을 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두 개의 절편이 주어졌을 때 M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M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이 공식에 의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도출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도출할 거냐?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A, 0, 0,B를 지나는 두 개의 이제 절편을 주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어느 좌표를 해도 상관없는데 y-y1 L을 해볼게요. y-0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AB분의 x-a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y-y1 기울기 마이너스 AB분의 x-x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y를 보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마 없어지고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야이를 이제 해결할 때, 야이를 좀 볼 때, 선생님이 이 양변의 b분의 1을 곱할게요. 양변의 b분의 1을 곱하면, 자, 일단은 원래는요, 요거를 요거 일로 오고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a분의 b, x, 플러스 y는 p인데, 양변의 b분의 1을 곱하면, a b분의 1을 곱하면 여기 1이 될 거고요. a b분의 y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b분의 1을 여기 곱해주면, 없어지면서 a분의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새로운 이제 공식이 나왔다고요.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도출할 때 a분의 x 플러스 by는 b분의 y는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3,0 0,6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하라고 하면 x절편이 3이니까 3분의 x 이렇게 하면 될 거고 y절편이 6이니까 6분의 y는 1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공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뭐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두 개의 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 방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이거야. 조금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이 바꿔주고 있어서 조금 많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게 있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y로 yx로 y1을 잡아도 y-b 이렇게 해주고요. y-y1 해주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해주고 이제 x-0 이렇게 잡으면 되죠. y-y1 x-1 잡으면 y는 이제 y-b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y로 나누면 y 플러스 a분의 bx는 p 되겠죠. 양변에 b분의 1 곱하면 b분의 y 이렇게 될 거고 a분의 x는 1 이렇게 돼서 b분의 y가 먼저 나왔을 뿐이지 똑같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식 도출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a, b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요. 하다 보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절편은, 하나는 X절편, 하나는 Y절편.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오늘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설명할 게 많은 게 도형의 방정식이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앞에 공식들을 계속 꺼내와서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이제 오른쪽 개념 강의는 이제 이 정도 하겠고요.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고 나중에 이제 92, 93 이 개념들 다 설명하고 문제들을 풀 때 다시 공식들을 꺼내가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